네, 측도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르벡 적분 이론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엄밀함보다는 이 강의는 이제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기르는데 좀 더 치중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수학 과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왕 측도론에 대해서 강의하기로 한 이상 필수적인 수학적인 이제 정의들 그리고 그 수학적 명제들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딱 꼬집어서 정리를 하였고 그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제가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이제 르벡 적분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르벡 측도론, 르벡 적분 이론, 혹은 측도론이라고 보통 이제 수학과 이제 4학년 혹은 수학과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이런 비슷한 과목이 열려요. 그래서 보통 1년, 2년 정도 이제 수학 학생들은 이 측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르벡 적분론이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르벡 적분 이론이에요. 이제 르벡 적분 이론에서 그러니까 그 르벡이라는 사람이 적분 이론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만든 측도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측도론이라고도 그래서 부르기도 해요.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의 이제 같은 주제다. 참고로 지금 이 측도론 강의에는 확률론이랑 이제 아직 전혀 무관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첫 번째 섹션에서 르벡 적분 이론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확률론이랑은 상관없는 동기예요. 단순히 르벡이라는 사람이 왜 적분 이론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냐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미리 적어둔 걸 읽어보시면은 기존의 리만 적분의 정의가 다소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존재했었어요. 정의 자체, 리만 적분의 정의가. 이 리만 적분의 정의로 수학적 명제를 증명할 때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게다가 자명해 보이는 어떤 명제들은 증명이 쉽지 않고 심지어 이제 불필요해 보이는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가정해야지만 그런 자명한 명제들이 증명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명한 명제들은 쉽게 돼야 되는데 쉽게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리만 적분의 정의가 자체가 얼핏 보면 되게 직관적인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표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이라고 존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응용 문제, 수학 문제든 혹은 공학 문제에도 등장하는 우리가 이제 척분을 해야 되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이거는 당장 그러니까 쓰이는 함수인데 적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만 적분의 그런 이제 거추장스러운 정의가 이건 분명히 적분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한 함수는 분명히 적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리만 적분으로는 적분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르벡이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이제 독단적으로 르벡이 이론을 거의 완성을 시켰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르벡의 접근 방법은 뭐였냐면은, 리만 적분 정의의 이제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위에 말한 거추장스럽다고 한 부분은, 함수의 도메인을 분할시키는 방법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 이에 르벡은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도메인이 아닌 이제 코도메인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분할함으로써 적분의 정의를 훨씬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이로써 기존의 적분 관련 정리들이 더 간결하게 증명이 되고 기존의 리만 적분으로 정의가 불가능했던 수많은 함수들의 적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르벡이 새로운 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적분을 정의를 했는데 그 적분의 그 정의에 따르면은 아주 되게 그 명제 자체가 명료하게 딱 떨어져요. 그 적분의 정의 자체가. 그 명료한 명제 자체가 명료하다 보니까 정의 자체가 명료하다 보니까 기존의 리만 적분으로 증명을 해야 했던 그런 수많은 시어럼들이 더 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분명히 얘는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인데 적분이 정의가 안 되는 그런 함수들이 다 이제 그런 함수들이 전부 다 이제 적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르벡 적분의 정의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르벡 적분 이론을 거의 르벡이 혼자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 르벡 혼자서 이제 한 건데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리만 적분의 이게 정의죠. 리만 적분이라는 건 뭐예요? 이 도메인, 그러니까 함수의 도메인, 그 코도메인이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함수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쳤을 때 이게 도메인이고 얘를 코도메인이라고 불러요. 혹은 레인지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도메인,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끔가다 레인지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만 적분은 이제 도메인을 분할을 해요. 도메인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델타 xi 이렇게 여기 이만큼 이렇게 다 자르죠. 예. 잘라서 함수 f라는 함수 밑에까지 도달하는 막대기를 그리죠. 네. 그러니까 막대기는 뭐예요? 그 xi라는 점에서 그 함수를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어떠한 실수가 나오죠. 그 실수에다가 아까 분할했던 그 분할한 구간에 그 길이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무슨 색으로 해야 보기 좋을까요? 파란색? 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 분할된 영역에다가 길이와 그 함수의 높이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그 밑에 직사각형이 나오고 그 직사각형들을 다 썸해주면은 썸해주는 게 그 적분의 이제 근사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델타 xi,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길이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점점 그 0에 가깝게 극한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줄면 줄수록
이 직사각형들의 이제 합은, 썸은 그 점점점 그 실제 적분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리만 적분의 정의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죠.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정의보다 어떻게 더 좋은 정의를 할 수가 있냐, 적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극한에 취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 분할된 이 길이가 점점점 0으로 가게 하는 0으로 갈 때 이 이 유한합이 적분에 이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근데 길이의 이제 이 분할된 이 길이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방금 이 문장을 원래는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문장이 몇 개가 더 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쓸 때는 이렇게만 써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명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이제 구간을 이렇게 분할한다는 게 꼭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되게 그러니까 분할을 다르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분할을 다르게 하면은 이 기존에 적분 가능했던 게 적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쉬운데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면은 쉽게 생각보다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까다로운 부분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리만 적분에는. 예, 그래서 그런 이 까다로운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정의는 직관적인 정의지 깔끔한 정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깔끔하지 않은 정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분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존의 수많은 함수들이 적분이 되지가 않았어요. 적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르벡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론으로 그 부분을 이제 다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르벡의 아이디어는 뭐냐? 사실 르벡의 아이디어는 제가 여기다가 제 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르벡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리만의 아이디어는 여기 이제 공간을 분할하는 거지만, 도메인을 분할하는 거지만, 르벡은 이제 코도메인을 자연스럽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분할했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리만 적분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적분하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적분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거지, 이거는 꼭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르게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2차적인 또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도메인을 분할하는 르벡의 방법은 매우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가적인 애매모호함, 그런 질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위키피디아나 그런 데서 이제 르벡 적분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르벡의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지금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게다가 리만 적분은 도메인을 분할하기에
도메인, 여기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그러니까 르벡 적분의 이제 큰 모티베, 르벡 적분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아까 말한 그 특별한 함수들, 적분이 불가능했던 특별한 함수들을 우리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함수들을 다룰 거면은 당연히 그 이제 르벡 적분에 대한 모티베이션 중에 이 기존의 리만 적분에서 적분이 불가능했던 게 적분 가능해졌다.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왔겠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리만으로 적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들은 우리가 다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리만 적분은 도메인을 분할하기에 도메인의 지오메트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의 의미가 있어요. 지오메트리의 의미가 있어야만 그 리만 적분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만 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의 도메인은 주로 유클리드 공간이나 그 유클리드 공간 안에 인베딩된 이제 하이퍼 서피스 등으로 국한이 돼요. 예. 그러니까 리만 적분은 이제 지오메트릭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르벡 적분은 도메인의 분할에 있어서 그 이제 그러니까 르벡 적분은 도메인을 분할하지 않죠. 그 코도메인을 분할하기 때문에 그 이제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다른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그 도메인을 어떻게 분할해야 돼 그렇게 강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르벡 적분의 도메인은 거의 아무거나가 다 등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확률을 다룰 거잖아요. 확률이라는 것은 지오메트리가 아니죠. 확률이 어떻게 지오메트리예요? 물론 확률을 어떤 지오메트리 대상에 1대1 매핑시켜서 지오메트리로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내용인 거고 그 확률 자체는 절대 지오메트리가 아니에요. 맞죠? 확률은 확률일 뿐이에요. 그럼 확률이 정의되는 공간을 확률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확률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적분하기를 원한다면은 리만 적분으로는 절대로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르벡 적분의 도메인은 거의 웬만한 거 아무거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확률 공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르벡 적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살짝 그려봤는데요. 여기 X라는 어떠한 의미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도 아니고 그런 지오메트릭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공간을 제가 그냥 대충 시각화한 건데, 그래서 이 X라는 이제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네. R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분을 얘기하죠. 적분이 대상이 되는 함수 F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도메인 함수 F에 함수 F에 이제 여기 도메인이 있고 코도메인이 있죠. 그러니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리만 적분에서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여야 됐는데 르벡 적분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의 스페이스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트러리 스페이스가 다 가능해. 그러면 코도메인은 어떻게 돼야 되냐? 코도메인은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은 당연하겠지만 그 무조건 리얼 밸류드 펑션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컴플렉스는 다루지 않으니까 무조건 그 코드 도메인은 무조건 실수예요. 실수가 아닌 거를 적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넌센스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떠한 임의의 스페이스에서 이제 알로간 함수, 그러니까 이제 리얼 밸류드 펑션을 이제 적분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거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적분의 정의를 제가 르벡 적분 이론을 제대로 그 르벡 적분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 르벡 적분의 그 아이디어를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측도론 강의가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이 리만 적분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 임의의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적분을 정의를 해볼게요. Similar to the idea of Riemann. 이 적분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 적분의 정의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리만 썸이랑 비슷해요. 먼저 이 x라는 공간을 그 xi로 쪼개요. 아까 여기서 그 이런 이제 인터벌들로 쪼갠 것처럼 그 이렇게 막 쪼갰어요. 제가 얘네들이 이제 xi예요. 이 쪼갠 애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합집합 기호 안에 가운데 점 찍었죠. 이 점 찍은 거는 이제 그 수학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표현은 한 가지 정보를 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은 xi들의 합집합인데 xi들은 서로 디스조인트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A, B 이렇게 이런 A, B를 합집합한 공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이 합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A 합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집합인데 그 각각 얘네들은 서로 소이다. 그러니까 디스조인트하다라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문자 xi가 여기 대문자 xi 원소다. 다시 말해 여기 이제 그 xi가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얘를 그 전체 집합을 그 부분들로 쪼갰어요. 부분들로 쪼개고 그 부분에서 포인트 한 개를 가져왔어요. 포인트 한 개를. 네, 포인트 한 개를 갖고 와가지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왜 이래 진짜 그 포인트에 대해서 그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뮤 xi라는 걸 곱해줬죠. 그리고 그거를 썸해줬어요. 그 뮤 xi는 뭐냐? 우리 리만 썸에서 이 델타 xi에 해당하는 거예요. 델타 xi. 델타 xi는 뭐죠? 그 길이죠. 이 인터벌의 길이.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리만 적분은 지오메트리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오메트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사실 이 면적에 대한 이거는 이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라는 게 지오메트리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정의를 하죠.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길이 곱하기 이 함수의 밸류를 곱하잖아요. 함수의 밸류는 곱하는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똑같이 나왔지만 이 부분 이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인터벌에 해당하는 길이,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에 해당하는 이 길이를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면은 걔가 이제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길이었죠. 근데 만약 2차원이면 어떻게 돼요? 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3차원이면 볼륨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그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리만 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오메트리 양을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적분의 공간은 그런 지오메트리가 이제 내재적으로 지오메트리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뭔가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그게 본질적으로 그 스페이스에 갖고 있는 무언가가 미리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뮤라는 거를 만들어줄 거예요. 측도 이론에 근거해서 이 뮤라는 것을 우리가 컨스트럭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뮤라는 것을 컨스트럭션 하게 되면은 이 xi의 뮤 값이 이제 그 리얼 밸류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그 측도라는 거예요. 뮤 측도. 그러니까 xi의 측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부분 서브셋 xi의 측도가 이게 그러니까 뮤라는 이제 그걸 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리얼 밸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값 곱하기 그 xi를 매저한 그 값, 측정한 그 값을 곱해준 것을 다 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적분에 근사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만 적분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예요. 리만 적분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뭐 극한이라는 걸 또 취하게 되겠죠. 네, 아무튼 대충 이런 아이디어예요. 자, 이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르벡 이론에 대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르벡 적분론이 나오게 된 르벡 적분론이 나오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 르벡 적분이라는 게 코도메인을 안 자르고 도메인을 자르다 보니까 도메인을 안 자르고 코도메인을 자르다 보니까 도메인이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벡 적분 이론은 그러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이제 어떠한 임의의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적분을 가능하게 이론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확률 스페이스에 대해서, 확률 공간에 대해서도 적분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르벡 적분 이론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르벡 적분 이론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간략적인 이제 이유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르벡 적분 측도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